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ABO 최선미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는 거는 몇 번을 서도 굉장히 긴장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사회를 봐주시는 저희 파트너께서 더 긴장되게 아나운서 같다는 말씀을 해주시지를 않나, 강의를 잘한다고 해주시지를 않나, 그래서 조금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긴장이 되지 않는 척 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2월이 됐죠. 그래서 이제 2025년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한 해 어떠셨나요? 저는 2025년에 굉장히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시작이 저도 이런 미팅에 참여하면서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혹시 계시지요? 네. 손 들어달라고 하면 서로 부끄럽잖아요. 안 들어주시면 제가 부끄럽고. 그래서 눈빛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네. 꽤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OM이라고 하고요. 오픈 미팅이라고도 하고 오퍼튜니티 미팅이라고도 하는데요. 좀 어렵죠. 그래서 좀 불편하지 않으시고 어렵지 않으시게 제가 최대한 저의 이야기를 좀 편하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듣다 보시면 저의 이야기에 그게 고개가 끄덕여지시면서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지금처럼 눈빛으로 나도 그랬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이 나서 말이 좀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눈빛으로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빨리 눈치를 채고 좀 더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 별명이 알바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저는 19살 때 이제 수능 시험을 치자마자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해서 대학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또 학원도 다니고 싶어서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쓰리잡까지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바쁘고 치열하게 각자 방식대로 살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이 알바를 여러 가지를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알바를 어떻게 해야 시간을 잘 쪼개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요렇게 3시간 하는데 조금 더 돈 많이 주는 거, 요렇게 하는데 돈을 많이 주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청춘을 즐길 시간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충격을 받는 일이 생기죠. 저는 어떤 아르바이트가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줄지를 고민을 하는데 저와 함께 생활을 하던 저의 룸메이트는 어떤 아르바이트가 나에게 좋은 경험을 해줄까, 내 삶에 좋은 경험을 해주고 또 내가 나중에 취업을 할 때 나의 이력서에 좋은 한 줄을 만들어줄까라는 걸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거는 누군가에게는 그냥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인데 누군가에게는 어떤 경험을 쌓는 일, 나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될 수도 있구나.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같은 일도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시간만큼은 돈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아이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나서도 계속 열심히 살았죠. 희망사항일 뿐이었지 그런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도 엔잡러로 바쁘게 살았지만 여전히 시간이 부족했고 그리고 여전히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놀 시간은 바라지도 않는데 아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아이랑 함께 보낼 시간도 줄어들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정말 이 방법밖에 없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제가 아메이를 듣게 됩니다. 저는 아메이 제품이 좋다는 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아메이 사업을 또 잠깐 하셨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희 막내 고모부가 계신데 그 막내 고모부께서도 아메이 사업을 하시면서 저한테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굉장히 좋고 기업이 되게 신뢰가 있는 기업이야 라는 건 알았지만 그 두 분들이 하시다가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메이는 기업은 좋고 제품은 좋지만 내가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리고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 그 뭐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는 성공자들이 있긴 하지만 저 멀리 몇 명이 계신 거지 보통 사람들이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야라고 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에 들으셨을 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제가 아메이를 제대로 들어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 제가 이때까지 알던 아메이랑은 아예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참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는 제대로 제가 들어보기 전까지는 아메이를 저는 영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영업이 정말로 뭐지? 영업이랑 사업은 뭐가 다르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업은요, 회사가 만든 제품으로 보통 영업을 하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정해진 방식대로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써보지 않아도 회사에서 주는 자료나 교육을 통해서 이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판매한 만큼 저에게 수익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일한 만큼 오늘의 수익이 생기고요. 제가 오늘 만약에 일을 하지 못했다, 이번 달에 일을 하지 못했다 하면 수익이 제로가 됩니다. 이런 게 영업인데요. 사업은요, 조금 다르더라고요. 내가 제품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영업을 하시기도 하고 브랜드를 만드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잘 만들어진 제품을 유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요즘 많이 하시는 플랫폼 사업이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사업들도 그런 경우에 속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으로써 운영의 주도권과 방향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판매한 것에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구조가 나에게 소득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는 내가 오늘 일을 하지 않아도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잠이 들어 있어도 제가 여행을 가도 계속해서 그 구조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하게 내가 잠들어 있을 때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평생 돈을 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죠. 그래서 영업과 사업의 차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들으면서 약간 감이 왔던 것 같아요. 아메이는 그래서 영업이라고 안 하고 아메이 사업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들었던 아메이는 제품을 판매하고 그 마진을 제가 갖는 게 아니더라고요. 치약을 누군가가 저에게 주문을 하면 치약이 6,800원인데 제가 마진을 남겨서 7,000원에 제품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6,800원에 똑같이 제품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마진이 남지 않죠? 그런데 저에게는 뭐가 남냐면 그분이 그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남고 그분이 저의 소비자가 되는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내가 만든 소비의 흐름이 그 기록으로 쌓여서 그게 누적이 되면 그게 저에게 소득을 준다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는 우리가 유통 과정이라는 거를 조금 알면 훨씬 더 이해가 조금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유통 과정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저희가 원래 공장에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에게 제품이 전달될 때까지 예전에 기본적으로 총판, 도매, 소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유통비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에서 이거를 알아차린 거예요. 여기서 하나 제품이 전달될 때 돈을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돈이 굉장히 크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좀 잘 꼴깍해볼까? 하고 만든 게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대형 마트들인 거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익이 있어야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어떤 이익이 생기냐면요. 일단 시장에 가면 원래 생선 가게를 들리고 고기 가게를 들리고 야채 가게를 들리고 두부 가게를 따로 들려야 했지만 마트에 갔을 때는 한 곳에 다 집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유통 과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마트에서 마진을 조금만 남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1,000원에 살 수 있었던 제품들을 700원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게 훨씬 더 이득이니까 이렇게 대형 마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발전하면서 이 대형 마트들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IT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이 발달되고 핸드폰이 발달이 되면서 저희가 전자상거래가 너무나 편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상용화가 되었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떤 이익이 생겼을까요?
원래는 저희가 마트까지 갔어야 했는데 가지 않고 내가 어디에 있든 그리고 몇 시가 되든 내가 원하는 때에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제가 픽업하러 가지 않아도 되죠. 집 앞까지 배달을 해줍니다. 그런데 심지어 가격도 비슷하거나 저렴하거나 가끔 1+1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사실은 쿠팡이 굉장히 큰 이득을 얻은 게 굉장히 저렴하게 물건을 판매를 하죠, 온라인에서. 그래서 쿠팡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적자를 많이 맞이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적자를 내면서도 그런 방식을 고수했냐 하면요.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편리함에 적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 안 쓰시는 분들 안 계시죠. 그래서 저도 쿠팡을 중간에 쓰지 않으려고 했다가 그래서 가입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 이름으로 가입된 거를 급할 때 로켓 배송이 필요할 때 이럴 때 가끔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들은 자기가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통비만 있을까요? 당연히 광고 비용도 붙겠죠. 그럼 결국 사실은 저희가 온라인 거래, 전자상거래로 바뀌면서 소비자가 비용을 좀 덜 내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득이잖아. 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그 안에 들어가는 유통비, 광고비,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을 전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거는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하나도 손해를 보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이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이 구조에서는요, 제가 흐름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제가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유통하는 유통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정해진 구조 안에서 판매하는 사람밖에 될 수 없으니까 사실 내가 판매를 하지 않으면 제 수입은 제로가 되겠죠. 그럼 이 일은 사업에 가까운 일이 아니라 영업에 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는 왜 제가 영업이 아니라 사업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느냐면요. 아메이는 유통 구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메이는 총판, 도매, 소매 뭐 이렇게 중간 유통 단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판매 구조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ABO, 이 소비자인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이 ABO는요, 소비자이면서 이 아메이의 유통 구조의 일부가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오늘 얼마를 팔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소비 구조를 만들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저의 소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영업이 아니라 아메이는 사업이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어떻게 구조의 일부가 되는데 이게 좀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경험을 공유하면서 소비자가 구조의 일부가 될 수 있거든요. 이 경험을 연결하고 전달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어떻게 시장을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요. 제가 방탄소년단 팬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국이가 라이브를 영상을 할 때 제가 이 실시간으로 이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 오늘 제가 음주 방송을 할게요 라고 하면서 냉동실에서 요 똑같은 잔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한 잔을 꺼내와요. 그리고 이제 맥주를 따라서 그 크크크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팬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잠깐 밑에 보시면 요렇게 캔들이 진짜 한 3초, 2초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 정국이가 사용하던 이 컵, 정국이 집에 많이 있던 이 컵들이요. 여기 사이트가 한 개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곳에서 다 품절이 됩니다. 그리고 2초, 3초 만에 지나갔던 이 캔들 있죠. 저는 사실 보지도 못했거든요. 이 캔들도 주문 폭주, 여기 사장님들이 꼭 이런 걸 올리시거든요.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주문이 폭주되어 판매가 어렵습니다. 빨리 재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공지를 띄웁니다. 그리고 크크크 치킨 저는 아직도 못 먹어봤는데요. 그때 먹어보고 싶었는데 온 전국 매장이 다 크크크 치킨이 품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누군가의 경험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냥 생각해보면 정국이니까 BTS니까 방탄소년단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유명인이라서 파급력이 좀 더 컸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이런 일을 늘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요. 어떤 치킨 좋아하시나요? 치킨 자주 드시죠? 저녁에 야식하면 제일 크게 떠오르는 게 치킨인데, 저희 집에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은 그 또래오래 순살 양념치킨을 가장 좋아하시거든요. 그게 신기하게 왜 그게 좋으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양념이 다르대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또래오래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그 뼈가 있는 그 양념치킨과 이 순살 양념치킨이 양념이 다른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진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엄청 신기했는데, 다 있으시죠? 자주 시켜 먹는 치킨. 그 치킨을 혹시 주위에 나는 이 치킨 시켜 먹는데 이 치킨이 이러저러해서 맛있어. 난 이 치킨집이 이러저러해서 좋더라. 라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죠? 근데 만약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여기에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한 번도 이 얘기를 안 들어보셨을 수 있을까요? 없으실 것 같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치킨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우리는 공유를 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거 다른 사람들도 좋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경험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누가 광고를 저희한테 맡긴 것도 아니고, 이거 이렇게 소개한다고 저희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누군가한테 이 치킨을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나의 경험을 전달하고 공유했던 것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즘 시장이 움직이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경험을 하고 그 사람의 경험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면 그게 소비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네이버나 뭐 당근도 마찬가지로 후기 보실 때 꼭 그 느낌으로 보시죠. 얘가 진짜 찐으로 사용한 후기인지 아니면 돈 받고 써준 후기인지, 물론 요즘은 이제 그렇게 기재하게 되어 있지만 기재를 하지 않았더라도 에이 이거는 약간 홍보하는 글이네 하는 그 느낌으로 저희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실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정국이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이런 소개들이 영향이 꽤나 우리 삶에 미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고, 아메이는 이런 소비 방식을 그 옛날에 66년 전부터 먼저 읽어서 직접 판매라는 구조를 선택한 회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메이가요, 유통 구조만으로 이 방식을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이 두 분, 리치 디보스와 제이벤 엔델이라는 이 창립자 두 분께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까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했고, 이것이 아메이의 시작이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분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이런 구조, 직접 판매 방식이라는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4가지 가치를 66년 동안 계속 지키면서 스스로 또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 아메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아메이의 대표 브랜드가 있죠. 뉴트리라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뉴트리라이트는 원래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얻으려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아메이보다 더 이전에 먼저 있었던 기업이죠. 그래서 아메이에서 이 뉴트리라이트의 철학과 너무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이 뉴트리라이트는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농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직접 식물을 재배해서 영양분을 만듭니다. 영양성분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농장을요, 직접 운영하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 땅에 지렁이를 푸는 것부터, 그 전에 콩과 식물을 먼저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물을 심어서 땅에 영양분을 넣어주고 그 영양분이 잘 섞일 수 있게 지렁이를 풀어주는데, 그 지렁이도 그냥 지렁이가 아니라 이집트 지렁이를 풀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희 파트너들이랑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필 이집트 지렁이일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저희끼리 유치한 바로는 이집트 지렁이는 축축해야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집트는 건조한 곳이니까 지렁이가 축축한 곳까지 가려면 엄청 깊이 내려가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집트 지렁이가 깊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땅이 잘 골라져서 이 지렁이를 사용하나 하고 추측해봤습니다. 이거는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렁이를 풀고 또 무당벌레를 풀고 그리고 그 무당벌레를 잡아먹기 위해서 매를 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책자에도 나오기는 하는데 해충들도 분명히 있을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아메이 농장에서는 해충이 피해서 지낼 수 있는 해충 대피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철학을 좀 정확하게 이어오고 있는데 이 뉴트리라이트는 91년째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요. 혹시 배운 변태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배운 변태라는 말 아무한테나 쓰진 않고요. 이 감정적으로 내가 느낌적으로 집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한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서 어떤 원칙을 지독하게 지켜내거나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배운 변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뉴트리라이트가 아주 이 예시에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세로라 체리를 보시면 저희가 아세로라 체리로 비타민 C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제품 중에 아세로라 C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아세로라 체리가요. 놔두면 원래 우리가 체리를 떠올리면 빨간색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그 통에도 그렇고 초록색 체리가 있거든요. 왜 초록색 체리가 있냐면요. 그 아세로라 체리는 초록색일 때 가장 영양분이 풍부하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체리를 수확할 때 기계로 대량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딴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듣고 그렇구나 했는데 얼마 전에 들은 얘기는요. 정말 배운 변태답게 정확하게 언제 따야 가장 이 아세로라 체리의 함량이 가장 풍부한가를 분석을 해서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이 체리를 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감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로 왜 그 시간이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고 이것을 90년 넘게 지켜오고 있다는 건 진짜 배운 변태로 인정을 해주려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집요하고 철학과 기준이 명확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까지 걸러주는 저희 이스프링이라든지 저희 그 동거인님께서 굉장히 감탄했던 그 공기청정기의 시험 성적서를 아메이는 다 오픈을 해놨거든요. 그 자신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가습기. 진짜 그 아주 물 분자를 미세하게 잘라서 정말 수분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 주위가 축축해지지 않는 그 가습기. 그런 가습기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철학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66년을 넘게 계속 이어져 올 수 있는 아주 탄탄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메이가 우리에게 사업 파트너가 되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 파트너가 되냐면요. 저희가 보통은 제가 이제 이런 거죠. 제가 그 아이를 낳고 경력 단절이 되었다가 다시 사회로 나올 때 경력 단절이 말 그대로 경력이 단절되는 거잖아요. 너무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전에 분명히 저도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이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했던 일은 사실은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뭔가 전문가 자격증을 따야 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비용과 또 그 시간이 들죠. 그리고 예전에도 특별히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전 같지 않은 그 머리로 공부를 하려니 그게 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고 저는 좀 처음에 뭔가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이 파고드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임신을 안 순간부터 육아서적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몇 년 동안 육아를 했고 이렇게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해서는 나름 좀 그래도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살림에 대해서는 약간 나 좀 아직 전문가라고 말은 못해도 그 계열에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경험을 내가 좀
경력으로 쳐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육아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이런 것부터 물어봅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전공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격증을 따셨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어디서 이런 강의를 하거나 이런 걸 배웠거나 하는 경험이나 경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 게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다들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진작에 자격증을 하나 따놓고 기술을 배워놓을 걸. 그런데 저희 친언니가 간호사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자격증이잖아요. 근데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저희 언니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자격증은 있지만 손이 이제 좀 무뎌졌고, 그리고 더 일을 잘하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고, 나는 손을 놓은 지가 너무 오래됐고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니까 저희 언니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아니면 뭐 이렇게 많이 하시는 요양보호 자격증, 이런 거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거, 심지어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큰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보통은 크게 비용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어떤 아이템이 있어야 하거나, 근데도 그게 성공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데, 아메이는요, 우리에게 그냥 제안을 합니다. 우리의 학력이나 자격 요건을 따지지 않고요, 얼마간 경력이 단절되었었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아메이랑 손을 잡으려면 필요한 거는 아메이 제품을 써봤던 경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을 저의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아메이는 제품 개발, 연구, 제조, 물류, 뭐 AS 이런 걸 담당하고, 저희는 뭘 하면 되냐면요, 경험을 공유하고 소비자와 연결하고 그리고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이런 것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재고 관리, 그 다음에 반품 관리도 아메이가 다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다 해주고 아무것도 자격 요건이 필요 없다는데 안 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참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상하거든요.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안 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저도 처음에 생각하면 그래, 그렇게 다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돈이 돼? 그게 내가 그걸로 돈을 벌 수가 있어? 하는 부분이 좀 가장 크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소득이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함께 보면요, 이 아메이에는 이렇게 보너스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보너스,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보너스 테이블도 존재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보너스 테이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단 첫 번째로 많이 느꼈던 건, 이 보너스 테이블이요, 변경이 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어떤 이 보너스를 주는 구조들이 뭐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한 적은 있다고 했지만 이 테이블이 바뀐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을 해보면요, 본사에 의해서 보통은 이런 뭐 지급 비율이라든지 영업직들도 마찬가지로 받는 것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진짜 수시로 바뀌어요. 근데 그걸 바꿀 때 절대로 저희한테 묻지 않습니다. 그냥 본사에서 결정 내리고 통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메이에서는 이거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주냐면요, 소비하고 유통을 하면 이 마케팅 비용으로 이 사람들에게 캐시백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아메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뭐 다단계 피라미드다, 밑에 사람들을 소위 등쳐먹고 위에 있는 스폰서들이 다 이익을 본다더라, 이제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밑에 이제 뭐 이렇게 늦게 가입하신 분들에게 어떤 걸 받는 게 아니거든요. 아메이가 줍니다. 아메이가 각자에게 소비한 만큼의 캐시백, 그리고 유통한 만큼의 캐시백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이득이 있냐면요, 요 S가 나에게 소개해준
소개자라고 할까요? 그럼 소개자가 있고요. 소개자가 나에게 소개를 했네요. 그럼 나는 A와 B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이득이 있냐면요. 소개를 한 사람들끼리 묶어서 이 포인트를 합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를, 그럼 이 S라는 분은 요 4명의 포인트를 다 합산이 되겠죠? 그리고 이 U, 여러분은, 소개를 받은 여러분은 2분에게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이 2분 합해서 3분의 포인트가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A라는 분과 B라는 분은 소개를 하지 않았지만 소비는 하셨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포인트대로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어머니에게도 들었고 고모부께도 들었고 그리고 다른 여러분들에게도 들었는데 제가 작년에 다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누가 가장 캐시백을 많이 받아갈 것 같으세요? 라고 하는데 S요!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고도 나중에 듣고 나서도 와, 진짜 사람의 기억력이란 참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금방 잊어버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메이의 아주 특별한 방식은요, 공정분배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가입한 사람이 절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가장 마지막에 가입한 사람의 캐시백을 먼저 분배해 줍니다. 그래서 그럼 누구죠? 지금 A와 B가 가장 마지막에 가입을 하셨네요. 그럼 이분들이 손해보지 않으셔야 하니까 이분들의 20만 PB를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해서 원래는 이제 돌려줄 때 캐시백은 조금 더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쉽게 1대1로 계산을 해보면요. 3%를 받기 때문에 이 A와 B는 6,000원씩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요. 이 U가 벌써 나왔죠. U는 아까 제가 포인트를 합산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60만 PB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캐시백 보너스 테이블이 6%니까 그러면 36,000원의 캐시백을 받게 되겠네요? 아니요. 왜냐면 먼저 분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안에 이 모든 사람들의 캐시백이 36,000원인데 이 마지막에 가입한 A와 B의 캐시백 6,000원을 먼저 분배를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으실 캐시백은요. 이 12,000원을 제외한 24,000원을 캐시백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S도 마찬가지겠죠. 이 S도 포인트를 다 합산을 하니까 80만 PV 정도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60만은 넘었지만 120만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6%의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파란색 박스에 모든 사람의 캐시백이 48,000원이 되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입한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분배를 해줬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12,000원을 이 S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입하고 제일 먼저 알린 S가 가장 많이 가져가나요? 이게 굉장히 저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없어도 똑같이 받아가게 됩니다. 원래 위에 사람이 내 걸 가져가는 거라면 위에 사람이 없으면 내가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없어져도 나는 내가 소비하고 광고한 만큼, 유통한 만큼의 캐시백만 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메이라는 일은 매출순도 아니고요. 선착순도 아니고요. 진짜로 노력하는 만큼 내가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명한테 알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1명한테 더 알린 거예요. 그래서 이 3명한테 20만 PB씩 알려서 이 3분이 3%씩 하는 분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즐겁게 하진 않았나 봐요. 막 누워있고 막 술 마시고 막 울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잘 알렸더니 저는요 어떻게 됐냐면 월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게 뭐였냐면요. 12달 동안 이런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상당의 이런 샘플들이요. 저희 집으로 배송이 돼서 와요. 그걸 왜 주냐면요. 보니까 선미 씨, 이 굉장히 지금 아메이를 제품을 잘 알리면서 잘 사용하게 전달을 하고 계시네요. 이 제품 혹시 써보셨어요? 이 제품 안 써보셨으면 이것도 한번 써보고 알려주세요. 만약에 필요 없으시면 다른 사람한테 한번 써보고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하고는 이 5만 원, 6만 원 상당의 이 키트, 샘플 키트를 저희 집으로 계속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왜 그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내가 꼭 사야 돼서 쓰는 생필품이 있다면 예를 들면 저한테는 화장품이었는데요.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아, 참 있으면 좋겠고, 아, 참 써보면 좋겠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여기에 쏠쏠하게 하나씩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아메에서 받았던 제품, 이 샘플 중에 심지어 판매가 안 되는 거였어요. 판매가 안 되는 그 무슨 이렇게 잼 같은 거였는데, 그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땅콩 버터랑 지금 그 아몬드 버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무슨 시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을 했는데 안 나와서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샘플을 받지 않았으면 사용해 보지 않았을 법한 제품들도 사용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에겐 필요 없지만 내 주위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제품들을 그럼 한번 써봐 하고 이렇게 전달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저희 여기 있는 이제 3명의 친구들이 야, 그럼 나도 한 15만 원 정도 캐시백 받아보고 싶은데, 야, 그 키트 뭔데?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도 안 어려워. 그냥 너가 써본 거 전달해봐. 그런데 3명한테 전달을 해야 해. 그렇게 알려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럼 한번 해볼까? 그러고는 이제 바른 자세로 이 일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3분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3명이 15만 원 정도 캐시백을 받고 그다음에 키트를 받는 9% 정도 되는 사람들이 되셨겠죠. 그러면 그분들을 그렇게 되시게 도와준 저는요. 놀랍게도 월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아쉽게도 이때는 키트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키트보다도 이제 월에 100만 원이라는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일을 해야지 벌 수 있고 일을 하지 않으면 나의 소득이 영원히 되는 그런 소득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발생되는 연금성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기 예금을 제가 4억을 넣어놨을 때 아마 지금 금리가 떨어져서 좀 더 넣어야 될 수도 있는데요. 4억을 넣어놨을 때 한 1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제가 받을 수 있고요. 유튜버로 제가 이제 되었는데 그냥 유튜버도 바로 수익이 나지 않죠. 3, 4만 구독자의 유튜버가 되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소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 건물이 한 3억 정도의 건물이어야 이 임대료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 나온다고 해요. 제가 뭔가를 특별하게 한 게 있을까요? 저는 돈도 투자하지 않았고 어떤 자격증도 따지 않았는데 단지 저의 경험을 잘 전달하고 그 전달하는 방법을 또 잘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 경험도 전달을 했더니 이런 일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또 월에 100만 원 정도씩 받을 수 있게 제가 또 도와주면 저는 이렇게 23%가 되어서 이제 아메이는 이렇게 21%를 만드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1000만 PB가 넘어가면 월에 한 250만 원 정도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합하면 연봉으로 쳤을 때 한 5천에서 6천 정도 버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사실은 저는 진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래로 N잡을 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메이를 시작하고 이제 2년 차 되는데 벌써 이 소득이 만들어져서 제가 다른 일을 정리하고 이제 아메이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네, 감사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위에서도 가장 저의 변화를 많이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이세요. 제가 나 이제 다른 잡 다 정리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최선미가 이제 잡을 정리했다고?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면서 왜? 뭔데? 제 주위에 특히 어떤 분은 작년에 저랑 만났을 때 그분은 원잡이었고 저는 쓰리잡이었는데 지금 다시 만났더니 그분이 투잡이 되시고 제가 원잡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왜요? 그래서 아메이가 뭔지 잘 모르겠고 나는 돈은 많이 벌고 싶지만 내가 뭐 딱히 돈 벌어서 뭐 할지 아직 생각은 안 해봤고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계속 궁금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일을 만나게 됐고 알게 됐고 하고 있는지를 그분에게 계속 전달을 드리면 그분도 언젠가는 저처럼 또 250만 원이 소득이 발생하는 날이 오실 수 있겠죠. 그렇게 제가 지금 이제 저처럼 250만 원의 소득을 이제 안정적으로 얻는 사람을 이제 저희가 이제 6번 정도를 하면 정식 사업가로 아메이에서 인정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정식 사업가가 될 수 있게 2분 정도를 도와드리면 저는 이제 그
그 밖에서 다단계 피라미드 하면 이제 다들 아시는 그 보석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파이어라고 하는 등급 승진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래서 그분이 돼서 이분들은 연봉 한 6천에서 8천 정도 되신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알린 이 밑에 한 분은요, 더 잘 알리셔가지고 세 분을 정식 사업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에메랄드라고 하셔서 저보다 더 연봉이 많게 연봉이 8천에서 한 1억 2천 정도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아시겠죠? 먼저 가입했다고, 먼저 알렸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알리고 얼마나 더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소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알린 분 중에 한 분은요, 정말 알리는데 뛰어나신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6분을 알리셔서 이 6분이 정식 사업가가 되시게 도와주셨더니 이분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이아몬드라는 좀 아메이에서 성공자의 어떤 심볼이죠. 그래서 연봉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가까이 되신다고 하고요. 여행도 많이 가시게 되고 여행을 가실 때 일반 비행기 아니고 비즈니스석 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된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 일이 정말 될까? 이거 쉽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당연히 혼자 하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시행착오에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이글드림 그룹이라는 곳에 속해 계신 분들인데요. 우리 이글드림 그룹은요, 이렇게 성공의 8단계라고 해서 이렇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 곳이 여기 스텝 2에 있는 OM이거든요. 그래서 OM을 들어보시고 좀 알아보고 싶은데 아메이가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고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요. 토요일 오전에 오시면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DBC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아메이로 성공할 수 있는지를 이분들이 진짜 성공하신 분들이 직접 오셔서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에 가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진짜로 한번 해볼게라고 하면 아메이언들이 꼭 해야 하는 이 10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10코어 아메이언들이 꼭 해야 하는 거? 그럼 뭐 물건을 꼭 잘 파는 방법 뭐 이런 게 있는 건가? 그런 거를 배워야 되는 건가? 아니고요. 체력 단련을 해야 되고 책 읽기를 해야 하고 아까 정국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신뢰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저의 경험을 신뢰할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잘 가꾸고 나의 마음을 다잡는 그런 방법들이 10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배우는 또 10코어 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내를 받으시게 되고요. 여기에 가시고 나면 진짜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같이 10,000,000점을 도전해보고 같이 성장하는 경험을 해보시는 그런 이제 고 SP 스쿨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에 넘어가시면 누군가를 나처럼 정식 사업가로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방법도 그런 노하우도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파이어 스쿨, 에메랄드 스쿨, 다이아몬드 스쿨까지 이 스쿨에 가시면요. 물론 개개인별로 시간의 차이는 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 코스를 다 완주를 하시면 다이아몬드가 되시고 이 아메이에서 모두 각자가 원하시는 성공의 길에 들어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만 같이 가시면 정말 방향을 잃지 않고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글드림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을지언정 어렵지는 않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도 열심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만 딱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메이의 핵심은 내 소비 경험이 경력이 된다. 그래서 그 경험을 공유하고 연결했을 때 내 경험이 쌓여서 결국은 나의 기회와 성공의 발판을 마련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 초대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뭔가 질문이 생기셔도 보통 진짜 이렇게 소개하신 분들한테는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면 옳았구나,
잡았다 요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물어뜯고 안 놔줄 것 같은 그런 게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사실은 그냥 되게 단순한 일이거든요. 아메이 제품들이 다 생필품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도 양치는 하고 머리는 감겠죠. 그리고 지금 전쟁이 나지 않는 이런 안전한 곳에서 우리가 건강과 또 미용을 생각하는 지금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래서 건강해지고 나면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제품들을 그냥 내가 원하는 제품을 사용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환불하시면 됩니다.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환불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 친구가 프로틴을 주문을 했는데 너무 맛이 없어서 도저히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다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직도 제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먹던 건데 어떻게 환불해. 야 됐어 그냥 내가 어떻게 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집까지 찾아가서 내가 환불해다 줄게 하고 프로틴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아메이에서는 90일 이내에 2분의 1 이상만 남아있으면 환불을 해주잖아요. 근데 제가 환불을 하려고 보니까 이 친구가 진짜 얼마 안 먹었더라고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녹화되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해도 되나요? 제가 조금 덜어놨어요. 저희 집에 조금 덜어놓고 제가 또 되게 소심해서 이거 그람수 재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있는 이제 전자저울로 대충 이제 그람도 재보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제품을 이제 환불을 하는데 옆에다가 이유를 써야 되잖아요.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딱 보시고 그냥 열어보시더라고요. 열어보시고 절반 정도 있는 것 같네 확인하시고 그 제품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언급도 안 하시고 그냥 환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하니까 야 진짜 환불이 돼. 그냥 돼. 그러니까 써봐. 이렇게 얘기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단순합니다. 써보시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환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써보시고요. 마음에 드시잖아요. 그럼 그때도 두 가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 혼자만 쓸래 하시면 혼자 쓰시고 소비한 만큼의 캐시백을 받아 가시면 되고요. 근데 내 주위에 이 친구 이거 꼭 필요하던데 이 친구가 써보면 진짜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은데 알리시면 그것까지도 나에게 축적이 되어서 나의 소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냥 한번 써보시는 거 그것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초대해 주신 분께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저보다 더 자세하고 더 깊게 잘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진짜 아메이 제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도 2박 3일이 모자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경험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하신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그 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멀리 가고 싶은 마음에서 이 자리에 오시라고 이제 초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길도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함께 알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